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 불안, 과대망상, 인성 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 감퇴, 발육 부진, 성적 하락, 가정 불안, 업무 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UCIP에서 잡아내. 경고, 발매라 토끼가 달달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김어준이 한 말입니다. 9월 대반격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송에서 주진우 보내고 정청래 보내고 김어준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을 보내려는 적들이 누군지 다 안다. 웃겨 죽겠습니다. 아주 SF 촬영을 평소에도 하시고 사는 듯 합니다. 아주 인생 다이나믹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를 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내고 있어요. 웃겨 죽겠습니다. 누군지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 맘 같아서는 솔직한 얘기로 당신들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고 싶구만. 아우지 탄광으로.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진짜. 그리고 맨날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갈라칩시다 좀. 응? 갈라치자고. 그리고 갈라치기는 모르겠고 난 갈라쇼만 알아. 갈라쇼. 그 이동하는 방송. 곽상원 의원 과거에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신 걸로 뭐 공천 앞으로 안 될 것이다? 웃기시지네. 여보세요. 곽상원 의원은 종로의 김두한이야. 종로의 야인시대 김두한이라고. 곽상원 의원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알아? 원펀치 쓰리깡냉이. 자꾸만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꼽시다. 삐뚤삐뚤하게. 조국혁신당 같아요. 민주당이 하는 것마다 삐뚤삐뚤하게 태클 걸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 몸풀기 운동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생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밥통 작살 사건을 아시남요? 펑크걸 도로시 마녀였습니다. 마녀,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해줄게. 시내에 옷 사러 나갔다가 친구와 함께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어. 근데 밥통을 열었는데 5세트 밥이 한 숟가락도 없는 거야. 두둥. 근데 밥이 한 숟가락도 없으면 북이 울리나 보죠? 나는 요즘 뱃살과의 나를 예방하기 위해 뱃살과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내 친구는 배고프다고 발광인 거야. 엄청 고민을 했어. 라면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라면 곧 죽어도 먹기도 싫었어. 친구랑 나는 머리를 맞대고서 밥을 한번 해보자. 평생 해본 적 없는 이 밥을 지어보기로 했어. 증조, 3층 밥, 설익은 밥, 진밥, 죽밥, 물밥, 쌀 대충 씻어서 물 부어서 취사 버튼 눌렀지. 밥이 되길 기다리는데 내 친구 녀석이 기다리면 될 것을 가지고 배고프다고 밥이 왜 빨리 안 나오냐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정말 밥이 되지를 않아.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덩달아 나도 걱정이 됐지. 내 친구, 에이 안 되겠다. 확인해봐야지. 그러면서 뚜껑을 열었는데 헉! 뚜껑 안 열리는 거야. 뚜껑이 안 열려. 순간 아버지 얼굴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 우리 아버진 자타공인 다혈질에다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시발 나는 우리 집 가산 다 아버지 몫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셔서 사정없이 날 쥐어박을 게 분명하다고. 이런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봐. 내 친구 또한 그러한 아버지 성질을 잘 알기에 사색이 됐지. 힘을 합쳐서 뚜껑을 마구잡이로 잡아당겼어. 그렇게 1cm쯤 열리대. 코드를 뽑고 밝은 거실로 들고 나와서 밝은 거실로 들고 나와? 밝은 거실로 왜 들고 나와? 왜 밝은 거실로 들고 나와? 불 안 켜고 지금 이거 한 거야? 뭔 소리야? 밝은 거실로? 어두웠나? 하여튼 뚜껑을 잡아당기는데 조금씩만 열리는 거야. 밥통에 적혀있는 간단한 사용법만을 읽어봤어. 그렇게 빨리? 참 빨라. 전기 코드 뽑고 마구잡이로 잡아당기고 1cm를 강제로 잡아 거의 뜯다시피 해서 뜯은 다음에 사용법을 읽었다. 참. 그랬구만. 야, 대박이다. 정전이 돼서 압력이 든 상태로 밥솥이 정전이 됐구나. 아까 그래서 밝은 곳으로 나왔다. 뭔 말인지 했어요. 정전이 돼서 압력이 든 상태로 밥솥이 멈춘 상태였을 때 약 30분은 사용 설명이 약 30분은 기다리다가 수동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라는 말을 발견했어. 친구와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수동 핸들인지 뭔지를 찾았는데 없는 거야. 두 번째 든 생각이 드라이버로 따보자였어. 아니, 나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슈퍼예요. 아니, 어차피 이 내용은 그 친구들 들을 일이 없어요. 제 유튜브를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갖고 왔는데요. 슈퍼에 가보면은 플라스틱에 든 밥 있잖아요. 밥. 팔잖아.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 밥. 그 예술이거든요. 예술이잖아요. 처음 그 밥 먹어보고 얼마나 나는 놀랬는지 몰라요. 야, 정말 이제는 김치를 집에서 안 담그고 사 먹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밥도 슈퍼에서 다 사다 먹는구나. 밥도 슈퍼에서 사다 먹는 시대가 됐구나.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집에서 밥 안 지어 먹고 밥 공장에서 타다 먹는다고 하더니 우리는 슈퍼에서 밥 사다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놔두고 밥솥을 가지고서는 개 생쇼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밥솥 생분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둘이 앉아서 참 아유 머리 아프다. 읽어드릴게요. 내 친구하고 나하고는 표정이 초롱생을 하고 친구가 압력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빼자. 압력을 빼? 이러더니 청소기를 들고 와서는 코드를 꽂고 김 빠지는 부분에 청소기를 갖다 대고는 초강력으로 바닥을 때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코드를 꽂고 다시 취사를 누르고 기다렸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멀쩡히 밥이 되는 거야. 진짜 황당했어. 그래서 밥 먹었어. 마무리가. 알아서 해줘, 마녀. 이런 내용의 사연이 왔었어요. 이게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하는 거고, 평소에 밥을 해봤어야지. 성질을 급해서 취사 과정이 되고 있는 그 밥을 그걸 잡아서 뽑아서 뚜껑을 뜯고 확인을 해봐야 되나? 안 되나 그거를 확인하고 참. 그 요리하면서 사실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참 요리 먹기도 힘들지만 요리하기도 참 힘듭니다. 식당에서 웬만하면 독촉하는 것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달라고 이모하게 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독촉하는 것은 애기들 턱 밑에다 침소건 두르고서 양쪽 손에 젓가락 하나씩 들고 애들이 밥상 두들기면서 빨리 주세요 하고 이렇게 조르는 것입니다. 아저씨 피자 빨리 주세요. 아저씨 여기 제육시킨 거 오래됐는데.
이 주방장 입장에서는 저런 족같은 새끼들이 있나 이렇게 하고 그런 눈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눈빛의 심적 내용은 저런 족같은 새끼들을 봤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음식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고선 주둥이에 짱돌을 쳐 집어넣고 싶을 겁니다. 절대 식당 가서 빨리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콩나물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뚜껑 열어서 데칠 때 뚜껑 열면은 콩나물 비린내 나는 거 아시죠? 한 번에 가야 합니다. 중간에 성격급해서 들썩들썩거리면 안 돼요. 냄비에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콩나물이 이제 실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냄비벽이 눌러붙어요. 눌러붙어가지고 이 벽지무늬처럼 우리나라 이 한식이라는 게 절대 서둘러서 될 게 없어요. 요리하는 데서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요리거든요. 재료도 미리미리 손 봐서 간 배게 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뭐 중식이야 워낙 기름 많이 써서 한 방에 간단히 뜨거운 온도로 영양소가 파괴되기 전에 잽싸게 튀겨서 데쳐서 타닥 먹는 거고, 우리 한식은 일단 양념을 배게 해서 이걸 또 발효를 시켜서 익혀서 몇 달이 흐르면서 시즌이 바뀔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올 게 제대로 된 게 나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쉴 때는 음식할 때 있잖아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유용인데, 왜냐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이밍 딱딱딱 맞춰서 코스대로 집에 놀러와 그런 다음에 딱딱딱 내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이 안 뱄네 쳐먹으면서 이지랄들을 합니다. 이 누나를 팍 파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시간 맞춰서 해줬구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주면서 한 가지를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 있잖아요. 30분 정도 세 가지 요리는 하고 4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눈이 퀭해가지고 거의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아무거나 좀 내놔봐. 응? 이렇게 빌면서 이럴 때까지 굶겼다가 아이고야 오래 기다리셨네.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음식을 내가 해놓은 걸 내놓으면 와구와구 먹으면서 언니 죽여줘요. 누나 정말 멋있어요. 다들 그러고 죽는다고 먹습니다. 반찬에 대해서 짜다 싱겁다. 이것은 어느 집이 잘하냐면 요리한 당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요건 좁게 어디 가면 그 집 요리가 잘한대
라고 이러면서, 응? 내가 한 거 아니야. 눈이 퀭한 데다 굶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들려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내놓는 것이 승부의 비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띠띠띠띠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아우 마이크가 하도 예민해서 제가 쩝쩝거리지 않거든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마이크를 저희 집에 연예인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사용하시던 버리는 카드를 제가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예민한 마이크라 저의 실력 비해 구독자 수에 비해 너무 훌륭한 마이크라 제가 설정 자체를 잘못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ASMR처럼 쩝쩝거리는 물 마시는 소리까지도 자꾸 그게 이렇게 바꿔보고 했는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작게까지 해보고 크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원인을 찾았어요. 드디어.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십니까? 하는 수 없죠. 하하 참.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뭐 또 시그널을 깔고 프로그램 제목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방송 가운데서 유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네 프로그램 제목을 말하지 않은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진행되는 김어준 피드백 스테이션입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면 누가 말을 막 꺼내는데 그거 있잖아. 근데 말이지 자기도 얘기할 순서가 됐지 않습니까? 내 차례다. 다들 막 이렇게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넘겨주고 나서 가로채는 느낌 받으면 넘겨는 줬어. 순서를. 기분 나쁩니다. 가로채는 느낌 받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지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 말이야. 지금 1시 50분인데, 제 말은, 이 말, 저 말 다 토 달고 이래저래 해갖고 피드백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만도 소화하기 부족할 시간에,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진도 나가기도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하기도 부족한데, 즐거운 얘기하기에도 부족하지만 김어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국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든 물구덩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들겠다. 그래서 이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불구덩이든 물구덩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대통령이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께 다른 이유 없고 그 마음으로 해당 영상을 준비했으니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김어준 씨가 파리나 뉴욕이나 뭐 다른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가게를 한다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저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라면 가게 할 것 같습니다. 라면 가게. 인테리어는 신라면이면 신라면, 비빔면이면 비빔면, 불닭볶음면이면 불닭볶음면으로 라면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 봉지처럼 저는 아예 해버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라면 가게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점포는 먹히지가 않아요. 라면 거리가 있다라면은 먹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1,500원에 사서 끓여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왕왕 사 먹을 수도 있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라면 가게 할 것입니다. 라면 가게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라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이고 호불호가 별로 없습니다. 식사를 대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적으로 봤을 때 좀 짜고 달고 이러한 음식 사이에서 라면이라는 음식은요 굉장히 깔끔한 맛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정상 직전에 신라면을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는 무료로 주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스위스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몽골랑 가면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라면은 서민의 음식이고 국민 음식입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식품을 가지고 독과점 하게 되면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공부한 저로서는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자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대충 답이 나왔거든요. 프랜차이즈화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거래법 집행을 기초로 해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이 가격에서는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을 얻고 이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 하죠. 이에 비해서 생산자들은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나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생산자, 소비자가 경쟁하는 것. 이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 경쟁시장의 조건이고요. 그러면 경쟁시장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 동일 상품, 동일 생산, 동일 가격 하다면 어느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무차별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차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자는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량을 늘리든 줄이든 다른 생산자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모든 자원은 완전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필요한 재화에 대해서는 모든 생산자는 똑같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시장은 더 경쟁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지불 의향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가 됩니다. 지불 의향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시장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 이제 간단한 예로 제가 그래프 올려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예로 드려볼게요. 구두 시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한 켤레당 10,000원입니다. 근데 10,000원보다 훨씬 높은 지불 의향을 가진 소비자가 존재를 해요. 근데 기업별로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예컨대 20,000원을 한 켤레당의 가격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비자는 분명히 20,000원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00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000원에 구입은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라는 것을 아는 이 소비자는 다른 판매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고 모든 공급자가 이때 말하는 것이요. 가격 수용자라는 것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은 시장 가격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회사도 시장에서 전체 생산량이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으로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더 받으려고 한다면 전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어준 씨가 라면 가게를 만약에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하시게 된다면은 한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신라면, 안성탕면, 비빔면 등으로 특허를 내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이 자는 과거에 TBS에서 뉴스공장이라는 것을 자기가 짓지도 않고 자기가 했어요. 몰라요. 자기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근데 처음부터 뉴스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이유로 TBS에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뭐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도 특허 문제로 TBS하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자가 만약에요, 이 K푸드 라면을 가지고서 또는 김밥을 가지고서 해외에 가서 그것으로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한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하지 않고 과다의 한 가격으로 거품 형성을 해서 받는다든가 또는 위생 확인되지가 않잖아요. 해입니다.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그 프랜차이즈화 하거나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라면과 뭐 김밥, K푸드에 대해서는 독점할 수 없게끔 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김어준 당신의 것이 아니야.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걸로 장사할 생각하지 마. 그런 걸로. 일정한 이제 상품 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과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장에서 시장 수요 곡선과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가지는 단 하나의 기업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라면 가게, 김밥 가게가 김어준만 있다라고 할게요. 둘째, 독점자는 경쟁자의 진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공정거래법 소송에서 존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가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가는 지배적 기업일 뿐이고 시장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경쟁 기업들도 존재하며 시장 진입으로부터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 과정들이 완화가 되면 독점자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시장 점유율 100%가 되는 것이고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면은 독점자가 많은 물건을 어떠한 가격에 팔 것인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전체 시장의 생산량도 이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은 전체 시장의 생산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독점자가 유일한 생산자이기 때문에. 라면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판매를 하는 생산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자가 문을 닫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 시장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시장 문 닫지 않고 뭐 계속 한다라고 해보고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시장의 균형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독점자는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어준은 그 제품으로 인해서 김어준 라면에 대해서 무한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문제입니다. 지금 그럴 것 같거든요. 당신 라면 가게 못한다고 라면 가게 못해.
공정거래법 제1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어준 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거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어준 씨. 그리고 한 가지 예측하건대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공정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원인금지주의와 폐익규제주의입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난해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김어준 씨는 라면 가게에 단독으로 독과점하는 것을 막게 해야 합니다. 막아야 하고 올바르지 않고요. 한국에 대한 인상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지배적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정 거래하는 데 있어서요. 공급자나 수요자로부터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고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김어준 씨가 라면을 프랑스에 판다라고 하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가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일정 거래 분야에 대해서 관련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지배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시장 중 관련 상품은 일반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가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을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김어준 씨가 해외에 가서 라면이라든지 K푸드 관련해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에 독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건데요. 이 시장 지배적 사업가가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가의 사업 활동에 방해를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먼저 프랜차이즈에서 등록을 하고 뭐 특허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한국에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신라면이라든지 안성탕면 라면 이름으로 가지고 특허를 낸 곳이 없어요. 그것이 특허가 가능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못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김밥천국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프랜차이즈화 해갖고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상품 못 사게 하는 겁니다. 둘째,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넷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가의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사업 행위를 해서 사업 활동 방해와 불공정 거래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회기 유형에 유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가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가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신규 진입을 방해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뉴욕이나 파리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곳에 시장 참여를 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면 가게 옆에 김어준이 냈어요. 그 옆에 나는 짜파게티 가게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쟁 사업자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 시장에 대해서 유사 상품 및 유사 용역 시장이 새로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업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규 진입 방해에서 부당한 판단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기 마음 맞는 사람하고 체결을 하는 것이죠.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에 매입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자, 공급, 판매,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넷째, 그 이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지배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다른 시장에 진입해서 그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 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설정을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서 부당한 경쟁 사업자 배제에서 부당한 판매 가격으로 부당성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이 제가 새벽이라 다소 좀 어수선한데요. 제가 사실 나는 왜 내가 대통령님 걱정하느라고 내가 왜 대상포진이 걸리죠? 저 대상포진 왔어요. 약을 먹으니까 졸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사실 이거 생각 진작부터 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와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이자 이거 라면 가게 못하게 해주세요. K푸드 뭐 관련해서 못하게 좀 막아주시고 독과점 못하게 막아주시고요. 절대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는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주식이 4천이 올랐네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주식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체감 경기는 시장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도 1차, 2차 민생 쿠폰으로 인해서 활기를 좀 띄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반대했는데요. 2차 쿠폰 뭐 이런 걸로 해서 반대는 했는데 대통령님 예상이 옳았습니다. 저 어차피 레드팀 아닙니까? 왜냐면 보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보수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는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갈라져서는 안 되죠. 이참에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들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찢어져서 있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김어준 씨 김밥이라든지 K푸드 라면 같은 걸로 해서 독과점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자꾸 말을 하는데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해라.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은 국가하고 한다. 국가하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을 지원해 주세요. 전세, 개인 간의 거래를 막으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진정한 기본주택 아닙니까? 작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세로 시작을 해서 기본주택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떤가. 전세계약은 국가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국가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이고, LH든 SH든 뭐 GH든 간에 빌라든 간에 단독 연립은 다 상관없이 국가에서 매입해서 하는 거는, 부동산 가서 전세 보러 왔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대출 제한을 해당처럼 70%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매자들 중에서도 내 생에 처음 집장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청약 저축을 넣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하기를 했던 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세계약은 국가에서 하고 월세계약은 일반 개인이 거래해라. 전세계약은 국가에서 하겠다. 어차피 전세계약은 전두환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먹튀 방지법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느 날 자고 있났더니 집주인이 목돈 갖고 도주를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전두환이 제일 잘한 게 전세계약법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전두환에서 시작이 돼요. 5년 단임제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 연임을 하는데 왜 4년으로 자기 연임을 1년을 줄입니까? 5년 할 거 다 하고 또 5년을 해야지. 뭐 기브앤테이크도 아니고 왜 내 스스로의 권리를 줄입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뭐 주면 헌집 줄 테니까 새집 가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거래가 아닙니다. 법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꾸 4년 하시는데요.
주어진 권리는 5년입니다. 주어진 권리는 5년 연임제고요. 그리고 그 일부 방송에서 국회의원분들 말씀하시다 보면은 저도 말 실수하는데 고유 명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메모라도 해두시고 붙여놓으시고 의식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뭐 대본도 없고 이런 걸로 하시지 마시고 민주당에는요 김용민 의원이 따로 존재하고 김용만 의원이 따로 존재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TF나든지 뭐 이런 쪽으로 법사위에 소속된 분이고요. 김용만 의원은 김구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분을 김용만 의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초선이십니다. 헷갈리지 마시라. 고유명사는 반드시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써놓고 붙여놓으십시오. 안 써놓고 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김어준 반드시 이거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예측한 게 그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이건 사적인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양가의 도움으로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3학년 때 취업이 됐어요. 학교 병원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기까지도 됐고요. 어떻게 보면 스카웃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이었고 제 동기, 그러니까 제 학번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갔었어요. 당시에. 많은 부러움을 받았죠. 근데 이게 저희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일찍 핀 꽃이 빨리 진다라고 빨리 꺾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거만도 했고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반성했고요. 쉽지 않은 얘기를 해야 돼서 저는 제가요 산전수전 공lun전을 다 겪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얘기 과거 영상에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 저의 이제 출생하고 나서 과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저의 얘기는 단 하나의 거짓말도 아니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궁금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난 다 알고 있다. 다는 아니어도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둘을 낳았죠. 그리고 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을 하자고. 알겠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비만을 했습니다. 병원 잘 됐죠. 그 병원은 일종의 페이닥터 병원입니다. 흔한 말로 사무장 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의사를 사서 월급을 준 것이죠.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그런 곳인 줄 알았으면 안 갔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나중에 눈치를 챘죠. 낌새가 보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증거를 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병원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합니다. 여론을 형성을 하는데 환자들을 형성을 해요. 환자들한테 제가 하지도 않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환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돈도 많은 액수도 아니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빌렸다라고 하면서 한 20명을 형성을 냈습니다. 집단 고소를 하게 만들어요, 저를. 법원에 이제 소장을 내고 경찰서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받았죠. 그것도 부족해서 병원에서 제가 공구맹령을 했다라는 누명을 씁니다. 공구맹령을 했다고. 내 사람이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대본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마음도 알고 그런 사람들 마음도 다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심지어 바람의 두께도 다르잖아요. 팔랑거리면서 부는 갈대숲 바람 소리도 다르고, 봄의 햇살에 나뭇거리는 살며시 볼을 어루만지는 바람의 느낌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온갖 형태의 소리를 스스로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픈 부분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마음의 상처.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말을 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털어내고 인생을 바꾸고, 모든 답은 다 자신의 안에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 드리냐. 일단 좀 자세 좀 가다듬고,
이런 거 말 안 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동안.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갖고 사실 좀 무거웠습니다. 무거웠고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지 하는데 오늘에서야 말을 하게끔 됐네요.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나는 생전 그런 걸 가본 적도 법을 모르니까.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재판받으러 오래요. 혼자 갔죠. 근데 판사님이 저보고 이서씨 그렇게 갔니에요. 아니 이서씨 그렇게 갔네는 그럼 다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판사님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황당했나 봐요. 무료법률 사무소를 저보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무료법률 사무소는 어디 있습니까? 재판받을 때 1층에 있으니까 가라. 5시까지 한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사무장과 무슨 사이냐? 이상한 말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스폰서 검사입니까? 왜 이상한 걸 묻습니까? 나는 공금횡령 한 적 없어요. 그 나는 그 사람하고 남녀관계로 문제가를 왜 나한테 그렇게 묻습니까? 내가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당신은 스폰서 검사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보 그게 있는 거야. 저도 말을 좋게 못한 날이잖아요. 이까칠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갔어요. 무료법률사무소로 1층 법원 내에 있는 데를 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서류를 보자기에 싸갖고 막 핑크색,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막 이만큼씩 어르신들이 들고 오세요. 근데 제 앞에서 끊어졌는데 제 뒤에 오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한 나이는 어르신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당시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한 쉬운 둘, 셋, 넷 뭐 이런 정도인데 어른이시잖아요. 서류가 엄청 많았어요. 높이로 치면 한 80cm 정도? 그런 거 정도 높이 80cm의 그거를 들고 보자기에 싸갖고 들고 오셨어요. 저 앞에서 끊어졌어요. 커트라인이.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되게 허탈해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 받으시라고. 난 내일 또 오겠다고. 어르신 받으세요. 이제 하고 가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오시더니 그냥 있으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 대신 이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 전 내일 오려고 했다. 그냥 있으래요. 그랬더니 제 거 이제 공소장을 보시더니 상황이 심각한 걸 아신 거예요. 그 여성분 이제 다 이제 하셨고 봐주셨고 제 차례가 이제 된 거죠. 혼자 갔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집에다 가도 말 안 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봅니까? 엄마 너 잘났다 그러죠. 네.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어요. 바람펴서 이혼을 했고, 바람피는 새끼들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은 남편이 해외 가서 키우고 있어요. 예, 러시아에서 키우고 있고, 둘 다 러시아에 있는 대학 다니고 있고 잘 있습니다. 그 점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너무나 잘 크고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다 같이 잘, 시누이까지, 결혼 안 한 시누이까지 해서 잘 크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저 데리고 오라고는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뭔 얘기다 여기 있냐? 혼자 갔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상황 심각한데 혼자 갔냐고. 뭐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냐고. 안 물어봤다고. 여기 온 것도 재판 받다가 판사님이 일로 가보라 그래서 왔다고. 판사가 일로 가라 그랬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판사님이 여기 가서 상담해보라 그랬다고. 5시까지니까. 판사님이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이없어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뒤에다가 친구라고 적어주시더라고요. 내일 몇 시에 오라고. 자기 사무실인데 오라고. 근데 그냥 와서 상담하면은 기다리고 커트될 수 있으니까 친구라 그러고 오면은 바로 들여보내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날은 끝났어요. 그 다음날 찾아갔죠. 약속한 시간에. 친구라고. 그랬더니, 친구분 오신다 그랬었다고. 들어갔습니다. 제 상황 다 얘기했고, 뭐 어떤 상황이다. 그러더니 변론 제기서 써주시고, 뭐 그런 거 다 해주셨어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으로 뭐 검찰청 가서 조사도 받고 몇 번씩의 조사도 받고 했어요. 정말 다양한 질문을 했고 그분들께서는 힘들었어요. 제 30살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30살, 31살이 너무 힘들었고 하지 않았는데 의료협회에서도 나와갖고 간호사협회까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자격정지부터 별얘기가 다 나왔어요. 별얘기가 다 나왔고 한마디로 범죄자 된 거잖아요. 내가 다 뭐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차트를 갖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기록이기 때문에 환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그렇게 내가 돈 빌린 사람이라고 하고 소문이 그렇게 다 나버려. 그 20명을 중점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저한테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실장 자기가 주식을 한대요. 주식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대주주예요. 그 윤일상 씨랑 이 무슨 그 작사 작곡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양파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팬텀 엔터테인먼트. 팬텀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예요. 였어요. 지금도 하나, 안 하나,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뭐 3천만 원인가가 필요하다. 뭐 비만 환자들 중에 3천만 원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빌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해서 주겠다, 이자 주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한 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됐었죠. 29에 갔거든요, 그 병원을. 이제 1년이 간 넘었고, 2년은 아니었네요. 1년 넘었고. 아니네. 31였네요. 32그였고, 맞네요. 2년 근무해서 31.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까먹는데요. 처음 개인 병원 근무했을 때인데, 부장님이 빌려달라고 한다. 환자분들 중에 저를 막 이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셔갖고 부장님 그랬다라고 한다. 돈 있으시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어봤거든요. 더 설렜은 거죠. 그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빌려주신다라고 했다고. 바로 빌려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분 있다 또 전화 왔어요. 아, 돈 필요 없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빌려주기로 했던 환자분은 이제 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전화를 드렸어요. 이만저만 해서 그러는데 부장님 필요 없다고 한다. 부장님이 사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막 화내시는 거죠. 죄송하게 됐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래서 입 구두로 전달되는 거를 배웠어요. 그때 입소문.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당대표 시절의 연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연임이란 말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임 얘기하니까 추미애 의원 발끈하는 거 보셨죠? 상상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 법학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지만 검찰청 해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미술할 때도 그랬고요. 좀 기상천외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 받지만은 이 빈틈을 좀 잘 찾는 편입니다. 연임 확산을 시키게 된 것이죠. 뭐 채널 규모가 작으니까 여러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을 확산시켜 주셨고 덕분에 됐었고 처음엔 사실 화가 났는데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거 어차피 뭐 이재명 대통령님은 아시니까 모르실까? 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감히 생각하지만은
정청래 당대표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자기라고. 아니 저는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달라. 아유 저는 그래서 그때 막 검찰청 다니시고 막 이럴 때 나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정말로. 나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무료 변론 해주셨고 변호해 주셨어요. 그 나중에 여쭤봤죠. 변호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진짜 똑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TGI 프라이데이 가갖고 토스트 사주시고 뭐 그랬는데 일요일날 문 열어놓을 테니까 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또 작업하고 이상한 점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얘기하고 꼼꼼하게 잘 써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저한테 사랑을 붙여주든지 뭐를 하든지 해주시라고. 나 그럼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제가 그분 때문에 든 생각이 뭐냐. 내가 받은 이 혜택 고마움을 나도 누군가에게는 해줘야겠다. 그래서 법학 공부하게 됐어요. 법을 몰랐어요. 너무나. 나중에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설씨, 법을 아는 죄가 클까요? 알고 지은 죄가 클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클까요? 라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지금은. 판사님이 제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을 몇 차까지 갔냐? 9차인가 10차까지 가셨어요. 보통 재판을 그렇게 안 한대요. 시간을 너무 넉넉하게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운 진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냥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됐고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남한테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그렇게 당하시는 모습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았고 나 같았고 도와드리고 싶었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병원에서 에스테틱 관련해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요. 불법 사무장병원 잡아냅니다. 내부자죠. 예, 그래서 제가 병원계의 저승사자입니다. 병원계의 저승사자. 저한테 걸리면 뒤진다라고 해서 제 별명이 또 한편으로는 에이즈라고도 합니다. 에이즈, 세파, 세프트리악순, 항생제입니다. 인생이 세파라고. 항생제. 그렇습니다. 김원준 씨, 나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46이거든. 개딸로 시작해서 46 됐어.
잘못 걸렸어. 내가 당신 월말부터 시작해서 월말을 내가 당신 거를 3개월 동안 다 들어봤어. 당신 패턴 파악하고 진술하는 거 말 분석하느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사무장병원 조져버려. 전국에 있는 다 사무장병원 다 조지고 다녀. 일당 수도권부터 지금 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나 같은 애들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씨를 말릴 겁니다. 그러고 있고요. 의사면허 사갖고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반인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하면 안 되는데 의사인 병원 차려가지고 의사 학대하면서 근무하게 해갖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1년 360일 병원 풀가동시키면서 진료 보게 하고 간수치 400, 500 나오게 만들고 예, 병원 몇 군데씩 하면서 예,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저 딴에는. 그래서 병원계 저승사자다. 뭐 사자 보이스 나오기 전에 예, 제가 그 말씀 제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제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법을 공부하게 됐고요. 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법이 정말 중요하고 윤일상 이승우 작곡가인가 작사가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윤일상 씨랑도 친하고 예, 아무튼 그런 뭐 윤일상 씨가 뭐 그 팬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저기서 윤일상 씨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지를 않아요. 뭐 소속사가 그런 거지 뭐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소속사에 뭐 투자한 사람들이 뭐 그런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랬고 말이 두서가 없네요. 제 얘기를 그래서 다 했어요. 다 했고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처럼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쪽에서 사무장 병원 잡아내면서 성폭력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진술 분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말 안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찝찝했고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너만 시원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쟤는 쟤만 지할 얘기만 다 하고 화도 막 후rum 냈다가 지할 얘기만 다 풀면은 뭐 그냥 되냐. 나도 근데 어딘가에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데가 필요했어요. 나도 힐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걸값 떨지 마. 당신들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건들지 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내가 사기꾼으로까지도 몰려봤고 배임 횡령으로까지도 몰려봐서 나 검찰청 밥 먹듯이 드러났는데 검사들이 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내가 집에 와서 그랬어. 나 관공서에서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같이 커피 타주고 야 커피도 타주고 막 뭐 밥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조사받는 게 아니었어요. 막 떡도 주고 막 별거 다 주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랬다. 그랬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 있었던 거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법 공부하고 대학원 가고 막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세요. 미술을 할 줄 알았더니 왜 그런 걸 하냐. 의외였다. 예, 제가 돈 받았고 저 같은 사람 또 생길까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건들지 말라고, 김호준 씨. 사람이 목표가 있잖아요. 힘들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보면은 워커홀릭이세요. 저 같으세요. 비교하면 좀 그런데 저도 그렇거든요. 밤을 새서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뼈가 부러지고 뼈가 닳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나이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났습니다. 저 류마티스 관절염 약 먹어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맨날 마취과이긴 하지만은 저는 어시스트도 뛰었거든요. 외과적인 거. 수술실에서 되게 좋아하시죠. 과장님들이나 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를 일로 오라 그러고 맨날. 다 찾아내니까. 꼼꼼하기는 더럽게 꼼꼼했거든요. 다른 거 되게 덜렁거려요. 그것만 꼼꼼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보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뭐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배우했다 그런 말은 뭔 말이냐. 아, 제가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 왔는데 제가 5살 때랑 8살 때 KBS에서 뭐 저는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진 콘테스트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전국에서. 어떤 PD님이 저를 이제 찍으셨는데 제가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갈비집인지 일식집인지 모르겠는데 가갖고 먹고 엄마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빨이 빠져갖고 발음이 시원찮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괜찮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고 별로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됐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만하게 됐고요.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은 뭣도 아니다. 그때 저의 동기가 김소연이 있었고 김소연, 이효원 막 이런 애들 다 동갑이에요. 다 이효원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 이마 볼록볼록한 애 있었는데 걔 누구냐? 기생충에 나온 조여정. 이마 볼록볼록한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어리지만은 그때 그 친구도 잡지 무대 같이 활동했었고 세시, 애꼴, 삐가로 막 이런 거. 그래서 언론사도 많이 갔어요. 뭐 한국일보나 그쪽 광화문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많이 갔어요. 신문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16세, 18세 뭐 이런 애들이 보는 잡지책 있잖아요.
20세 애들 뭐 초반에 본 잡지 뭐 이런 거 네, 썼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방송하게 되었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끔 법 얘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선에서는 정말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더 어렵게 해서, 학교에서 엄청 어렵게 말을 하죠.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수님들은. 어쨌든 간에, 그랬다. 제 일을 다 했고요. 아,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네요.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내가 막 베일에 쌓인 사람 같았고 그랬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 싫어해요. 이거 거짓말쟁이로 제 물렸었잖아요. 거짓말쟁이로. 내가 환자 돈을 빌린 사람이 돼버렸고 공금횡령 했고 병원 돈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아우 막 너무 힘들어요. 그거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그건 틀리지만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저도 목 매려고 하다 진짜 목 맸죠. 아 숨차서 못 죽겠더라고. 목 매니까 당연히 숨차지. 아, 나 인내를 못하, 그 과정을 못 넘기겠더라고. 아, 나 너무 숨차서 못 넘기어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힘들어서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아야지. 내려왔어요. 그랬습니다. 김은우 씨 라면 가게 할 거예요. 분식, K분식. 못하게 막아주시고, 독과점 막아주십시오. 쓸데없는 말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부탁드립니다.